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 지금 저 태풍이 온 것 같은데, 뭐 큰 피해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주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에 온 지 1년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1년 한 9개월째죠.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나라도 많이 변했고, 나라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데, 참,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빛과 희망과 등대지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이 개설한 정치 아카데미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핑계대고 집회를 거의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 특기가 집회인데, 그럼 집회를 안 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안에만 코로나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저 밖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이 연구원에서는 4.15 총선 이후에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이렇게 했으나, 뭐 전당대회다 또 여러가지 8.15 집회다 해서 여러가지 준비 때문에 이 정치 아카데미 개설이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저 미래통합당 이런저런 당들이 또 연수원을 개설하고 뭐 정치 아카데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이 시기에 집회를 못 하는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 아래 정치 아카데미 1기를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카데미라는 어원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종로에서 종로서적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 종로 2가 3가에 학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무슨 아카데미 학원이라는 말이 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원의 아카데미 그 자체가 학원이라는 뜻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야라는 거는 이제 그 학원이라는 뜻인데, 그 유명한 서양 고대의 그 철학자인 그 플라톤이 그 학교를 이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이 학원을 차린 것이 아카데미아라는 뜻으로 학원을 차렸는데, 아덴의 그 바로 근교에 이 학원을 차렸다 그래요. 아카데미아를 차렸는데, 이제 아덴의 성곽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덴을 뛰쳐나와가지고 방랑하다가 아덴의 근교 가서 이제 학원을 차려서 이제 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다 그래요. 그 아덴의 그 귀족 자제분들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많은 그 훌륭한 철학을 전수를 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개설한 취지는 역시 그 4.15 총선 이후에 이 보수 태극기 정당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하는 야당의 그 정당들이 상당히 참패를 했는데, 그러한 심기일전에서 이론의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거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참 머리 복잡하네요. 당명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한나라당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천안에 있는 연수원을 매각을 했는데, 천안에 있는 한나라당 연수원을 매각한 이후에 이 당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요.
당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뭐 오늘날의 개념 없는 정당이 되었다 하는 것이 농객들의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당원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당, political party죠. 정당이 이게 시민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좀, 짚어본다면,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사체, 집단이다,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공공이익이라는 것, 이익을 위해서 정당인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사적 사리사욕을 챙겨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공공이익을 요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단으로 한다.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에드먼드 버크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이제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하원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당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뭉쳐가지고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각 정당은 자체의 합의에 입각한 독특한 주의 주장, 정강 정책을 내수한다. 이것이 바로 political party,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특성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정당은 선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선거가 없어도 됩니다. 선거에 참여 안 해도 됩니다. 투표 안 해도 되죠. 근데 정당은 반드시 선거와 헤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선거와 병존돼야 되고,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당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선거를 치르는데 후보자를 내고 선거의 쟁점을 내놓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선 뒤에는 책임 정치를 하게 하는 일을 이 뒤에서 정당들이 도맡아 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정당이 해야 할 일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국가 발전은 무엇을 통해서? 정당이라는 그룹핑된 결사체를 통해서 국가가 발전되는 것이지, 시민사회를 통해서 발전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법안이 정당이 만들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막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공화당 지금 그 집회를 못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모든 것은 지금 언론이 처음에 TV를 틀면 뭘 이야기합니까?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텔레비 끌 때 마지막에 보면 또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TV 볼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몇 명 죽고 어떻게 했다, 전 목사가 누가 감염이 됐다, 늘어났다, 강화문 사람들 조사하라, 전수조사하라, 날리고 전화번호, 보건소 가라 말라 난리통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코로나 공산주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코로나가 공산주의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전체주의 국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집회도 못하게 하고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제대로, 야당이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하다가 참패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핑계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참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가 어려운 이 마당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확실히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통합당 한번 보십시오. 당명 보십시오. 통합해서 미래를 향해 가자. 이 당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자고 가는 것이지, 아니면 저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인지, 그 당은 이념,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주말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굉장히 그 의지를 다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없는 크리스찬들, 알맹이 없는 찐빵처럼 말이죠. 저 노란자 없는 달걀처럼 그렇게 된다. 개념 없는 교인, 개념 없는 당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처음 출발하는 일개 아카데미에 이제 어떤 교육 내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키워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길, 건국의 길, 한미동맹의 길, 독립운동의 그 방향,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승만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또 알아야 될 인물 박정희죠.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갔던가, 그의 용인수라든가 어떤 국정 철학, 그런 것들, 박정희 시대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또 원리, 이 젊은 세대들 모르는 사람들 아직 많아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뭐 하면 저 사람 빼기다 그러면 그래서 우짤래, 이런 것이 오늘 대한민국 실정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뭔지 생각도 없이 개념 없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념 없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은 리퍼블릭 아니에요. 리퍼블릭, 공화국이죠. 공화주의 이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화주의 이념을 공화국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공화주의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공화정을, 위대한 공화정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 당원들은 어떤 미덕, 그걸 이제 라틴어로 비르투스라 그러냐, 비르투스. 어떤 미덕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남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자들 결혼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에 있는 듀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에 있는 듀티, 의무예요, 의무. 근데 깜빡하고 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납세 의무, 병력의 의무, 결혼해서 출산의 의무. 그런데 이 기본 세 가지 의무를 그냥 깜빡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라에 물이 새고 슬슬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가지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낭떠러지에 이 나라가 처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급하니까 불끈불끈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이거 좀 모가지를 쬐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수조사를 해라, 누가 걸렸다 하면서 쫙 지금 이게 좀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세월을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말썽꾸러기 정권 아닙니까? 하나의 괴물 정권인데, 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로 가겠다. 자, 이건 자유민주 체제로 안 하고 이상한 유토피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아주 지금 이쪽에 괴물 비슷하게 이런 몬스터 폴리티션, 이런 괴물 정치가가 등장했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다고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의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뿌리가, 이 주사파 뿌리인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들 아닙니까? 좌파 중에서도 더 급진적인 주사파들 아닙니까? 이 주사파가 뽀젓이 헌법 아래서 완장차고 행세하면서 국민들이 도장을 인정해주고 도장을 찍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이 과정, 도대체 이 주사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됐는가, 이거 우리 당원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1, 2년 만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아닙니다. 무려 30년에 걸쳐서, 한 세대에 걸쳐서 피눈물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오늘 청와대까지 진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신봉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뭐 건국이 1919년에 있었다니 또 뭐 그런 이야기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그 역사 인식이 있다든가 이런.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 정치 문재인을, 이 무엇을,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인가, 나만의 어떤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을 그렇게 애지있게 숭배를 했는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예를 들어서 이영희 씨의 현안시대의 논리 같은 경우죠. 한양대 교수였습니까? 어쨌든 이영희 씨가 중국, 지금 옛날에 중공이죠. 요새는 중국 아름다운 이름 하는데, 제가 50년, 60년대는 중공이었지 중국 아니었습니다. 근데 닉슨이 하고 키신저가 북경 갔다 온 사이에 싹 언론이 뭐가 됩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에서 중국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미 국무장관하고 폼페이를 위시해가지고, 중국하고 좀 선전포고 했는데, 아예 CCP, 중국 공산당이 자유진영에 이거 캔서, 암세포다 하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완전히 속았다. 우리가 시장을 내주고 모든 것을 자본과 기술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중국을 키워줬는데,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자유진영을 완전히 배신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겁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맞짱을 뜨면, 고려등 싸움이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이제 한미동맹 이거 계속합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재인 운명에, 이 문재인 씨가 찬양하는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뭐 신용복이 어떻고,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독서 서클 하면서 전환시대의 논리 읽었습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문화혁명, 대혁명을 찬양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지 했지만, 그 책의 논리에 평생을 빠져가지고, 아주 그게 빠져가지고 마약 취하듯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다음 주에는 9월 3일 날은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강하겠다 하시는 분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수강생 부족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9월 10일 둘째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8주간 합니다. 2달 동안 강의를 했는데,
2시간 합니다. 연달아 2시간 하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스트레이트 2시간 하고, 수요일마다 합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7시에서 막 허겁지겁 시간 맞춰 오신다고 고생한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김밥을 제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우리 공화당 당사 그 4층이죠. 그 주소가 영등포 시장역 1번 출구에서 100m 있는 그 중빌딩 4층 우리 공화당 당사 4층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들은 한 20-30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강사진들이 힘차게 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숫자가 청강층들이 작으면 목에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좀 많이 좀 참석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정치 아카데미의 일기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강료가 얼마냐 이제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하에 영가로 제공을 합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원의 행복. 제가 아는 동기들 보면 당구 칠 때도 만원, 바둑 쏠 때도 만원, 등산 갈 때도 만원, 무조건 만원이에요. 그래서 만원의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노인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들도 만원의 행복입니다. 뭐냐? 위클리. 한 번 모일 때마다 8번 모이니까 한 번 모일 때 만원. 8만원에 완전히 이거는 연가입니다. 연가. 바깥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연가로 여러분들에게 모시겠습니다. 여기 뭐 강사, 분들 뭐, 기사선 같이 기계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제가 모시게 되는데, 일단 이제 강사진하고 주제는 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기 그 수도권 쪽에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2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하자면 모바일 렉처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바일 라이브러리, 움직이는 도서관, 움직이는 정치 아카데미의 슬로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아예 경남 부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저 강원도 쪽으로 가고 해서 움직이는 정치 아카데미를 연다 이렇게요. 강사진들이 직접 거기 있는 우리 당원들 그쪽에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오라가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는 서울 수도권 인천 쪽에 당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첫 주는 강연 제목으로 우리 그 조은진 당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집권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 모셨고, 그 2주째는 제가 이야기했죠. 키워드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전문가는 우리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좌성희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째는 우리 그 이승만 포럼의 대표이신 인복일 뉴딜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승만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인복일 사장님이 책을 냈죠. 1946년부터입니까? 51년부터 54년까지 3년에 무슨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대를 연구한 역절을 내셨는데, 왜 이승만 박정희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들 이렇게 청와대 가신 분들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이승만 박정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두 사람의 리더십을 칼질하고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나라는 꼰도박질 치는 거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의
소득 3만 불, 70여 년 동안에 소득 3만 불에다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70여만에 이룬 그런 나라는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 4번 갔습니까? 대만 한 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 번, 유럽 한번 돌았고, 오스만 터키 한번 갔는데, 외국에 가면요, 정말 제일 전쟁이 뭐냐? 화장실 찾기 전쟁입니다. 화장실 찾기. 그 화장실 안에는 또 전쟁이 휴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구경보다도 관광보다도 골 때립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볼 때 이 대한민국은 화장실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실 제가 어린 시절 50년 60년대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그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나라가 된 거를. 그냥 저절로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오스만 터키도 가보고 유럽에 가봤습니다만은 마이카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자기 집에 차 몰고 이렇게 마이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한데 이런 나라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중서부 지방에 있는 백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서울에 와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뷔페에 가서 이 호텔에 가서 음식 그런 거를 질을 보고 이구야 워싱턴 뉴욕에 있는 호텔에 있는 음식하고 거의 대등하게 잘 먹고 있는 걸 보고 어떤 말을 했느냐. 아이고 이래 잘 사는데 미군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부러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의식주는 지금 세계의 선진 수준이에요. 먹고 마시는 수준은, 화장실 수준은 세계 100순위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만든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분이 기초를 따랐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초를 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들은 그걸 즐긴 거예요. 아버지가 버는 거 아들이 쓴 거예요. 아들 손자가 팍팍팍 쓴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빚더미 아닙니까? 참 할 말은 많은데 목이 메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오늘 내일 지금 인공호흡기 단 현재 대한민국은 열받쳐서 뭐라도 먹으셔.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떼면은 이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망 직전에 자유민주 체제가 망가지는 사망 직전에 인공호흡기 단 중환자실에 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대학 교수 3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뭐 여기 당원들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려고 제가 이 마당에서 이렇게 열내고 있겠습니까? 참 이 나라 참 기가 막힌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정년 퇴임해가지고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면 되지 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참 몸부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인당 8만원 밖에 안 됩니다. 8만원. 8만원. 좀 이렇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합심을 해가지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은 당원들께서 좀 오셔가지고 좀 북적북적 거리면서 우리 당사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또 국가 현안 문제 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또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로 가야지 이분들 모르는 사람들 앞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몰라요. 미국의 어떤 정치가들 링컨, 워싱턴, 아담스, 잭슨, 시어더 루즈벨트 이런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대통령 되겠다고 주석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거는 기존에 과거에 우리 근현대사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 업적을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역사전쟁을 하자고 도전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사 전쟁에서 우리 공화당이 선두에 앞장서서 이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이렇게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